시간에는 산과 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산에 대해서 정의를 해볼게요. 자, 산이라는 건 뭐냐면 수용액 안에서 우리가 수용액 안에서 물 안에서 수소 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우리가 산이라고 합니다. 자, 요 산에 대한 이야기는 앞 단원인 산화환원에서도 살짝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수용액 안에서 H+ 수소 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우리가 산이라고 했고, 대표적인 물질로는 염산, 질산, 황산, 아세트산이라고 해서 이름 끝에 주로 산이 붙어있는 이런 물질들을 산이라고 합니다. 괄호 밖에 이온이 있으니까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수용액에서 수소 이온을 내놓는 물질, 수소 이온이라 하면 H+ 이렇게 써드리는 게 더 이해하기 쉽겠네요. 자, 이런 걸 산이라고 하는데, 자, 산의 이온을 한번 볼까요? 산이라고 하는 건 H에 어떤 다른 물질이 붙어 있는 거예요. 얘를 물에 녹이면 이온화가 된다라는 건 이온으로 나뉘는 거예요. 전자를 잃어버리고 는 거죠. 그래서 수소 이온과 H+라는 수소 이온과 다른 어떤 물질이 마이너스로 바뀌는 음이온으로 나뉜다 하는 얘기예요. 방금 봤던 산의 대표적인 염산을 보시면, 자, 얘를 물에 녹이면 H+라는 수소 이온과 Cl-라는 음이온으로 나뉜다 하는 얘기고, 질산도 마찬가지예요. 수소 이온과 NO3라는 질소로 바뀐다. 황산도 마찬가지인데, 황산은 얘가 이가이기 때문에 수소 이온이 2개가 나옵니다. 아세트산도 와 H+ 이렇게 수소 이온으로 나뉜다. 자,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산의 이온화라고 하는데, 산이 똑같은 공통적인 염산이나 질산이나 황산이나 아세트산이나 다 다른 산이지만 공통적인 성질이 있어요. 공통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이유는 산이 이온화해서 공통적으로 뭘 내놓기 때문이에요. 그지? H+라는 수소 이온을 내놓기 때문에 산성이라는 공통적인 특징이 나타난다. 그래서 산성이라는 거는 뭐에 의해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그지? H+라는 수소 이온에 의해서 나타나는 고유 성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산마다 조금씩 달라. 염산이나 질산이나 황산이나 같은 물질은 아니죠. 똑같이 산성을 띠기는 하지만 저마다 다른 성질을 나타내는 이유는 산이 이온화돼서 나온 나머지 물질들 있죠. 그런 거 우리가 뭐라고 하지? 음이온들. 음이온이 다르기 때문에 각기 다른 산이 되는 거예요. 산성이라는 공통적인 성질을 띠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수소 이온 때문이고, 그렇지만 저마다 다른 산성 물질인 이유는 내놓은 음이온이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구별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세트산. 아세트산은 식초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아세트산은 우리가 똑같은 산이지만 식용으로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염산은 똑같은 산이지만 우리가 먹으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나죠. 똑같이 산이지만 나머지 내놓는 이 물질과 이 물질의 차이 때문에 어떤 건 먹을 수 있고 어떤 건 먹을 수 없다 하는 차이가 있다 하는 거 구별해 두시고요. 자, 산성의 공통적인 성질을 봅시다. 자, 수용액의 전기전도성. 산이라는 거는 물에 녹이면 수용액 상태에서 이온화돼서 양이온인 수소 이온이 나오고 그에 따른 음이온이 같이 존재를 하게 되죠. 이때 이 산의 수용액에 전극 플러스 마이너스극을 연결을 하면 양이온인 수소이온 이쪽 양이온인 수소이온들은 이쪽 수소이온은 어느 극으로 가겠어? 플러스니까 당연히 마이너스극 쪽으로 가겠죠. 수소이온은 마이너스극 쪽으로 가고 Cl-라는 음이온은 어디로 가겠어요?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극 쪽으로 가겠죠. 플러스극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자유롭게 이동을 하는 전류가 흐르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얘기예요. 자, 이런 산성 용액이 금속과는 어떤 반응을 하는지 봅시다.
자, 염산 용액에 마그네슘을 넣었어요. 산 용액이죠. 자, 산 수용액에서는 수소보다 금속이 산화되기가 쉬워요. 산화는 여기서 볼까? 전자를 잃어버리면 산화지요. 넣으면 산화하는 반응이 일어나는데 우리 앞에서 봤던 거 생각하시면 돼요. 마그네슘을 염산에 넣으면 마그네슘이 이렇게 바뀌지. 어떻게 바뀐 거예요? 마그네슘이 이온화됐죠. 전자를 잃어버린 거예요. 전자를 잃어버렸으니까 뭐 됐다? 산화됐다. 이해됐나요? 산화되면서 산화 반응이 일어나서 수소기체가 일어난다. 자, 이런 마그네슘과 같은 애들은 또 뭐 있을까? 앞에서 충분히 배웠던 아연과 철 같은 애들도 마그네슘처럼 전자를 잃어버리면서 산화 반응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 탄산칼슘과의 반응인데 갑자기 계란이 나서 계란 껍데기에는 탄산칼슘이 굉장히 많아요. 탄산칼슘은 또 달걀 껍데기뿐만이 아니라 대리석, 건물이나 조각상 등에도 굉장히 많은 물질입니다. 얘네들이 산이랑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자, 탄산칼슘 C3가 이게 탄산칼슘이고 산이랑 만났는데 그 대표적인 산이 염산이죠. 염산이랑 만나면 여기에 있는 Cl2가 칼슘과 만나지. 그러면서 뭐가 만들어요? 수소 기체가 만들어져요. 여기 빠졌네요. 수소 기체가 아니라 뭐가 빠졌나? 여기에 있던 산소가 2개 나오고 여기 하나 더 붙어야 되네. 요거 물이 만들어져요. 물과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산수용액에 탈산칼슘과 반응을 하면 이산화탄소 기체가 이산화탄소 기체가 만들어지고요. 요들이 반응을 해도 탄산칼슘이 주성분인 조개 껍데기, 달걀 껍데기 같은 애들도 반응을 하면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을 합니다. 똑같은 이야기고 화학 반응식 여기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지시학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자, 지시학은 여러 가지 색 변화를 알려주는 종이에요. 자, 리트머스 종이를 보면 자, 리트머스 종이는 산 용액에서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가 붉은색으로 바뀌는 걸 볼 수 있고 메틸 오렌지 용액은 산성에서 붉은색으로 바뀝니다. BTB 용액은 산에서 노란색으로 바뀌고요. 페놀프탈레인은 무색으로 바뀌니까 이 지시약들의 색 변화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염기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자, 산은 수용액에서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이 산이었죠. 그럼 염기는 뭘까요? 수용액에서 수산화 이온이라는 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우리가 염기라고 하는데 수산화 이온은 학식으로 쓰면 OH-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액에 OH- 이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염기라고 한다. 대표적인 물질이 수산화 나트륨이 있고 수산화 칼슘, 수산화 칼륨 같이 앞에 수산화자가 붙는 용액들이 많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요런 염기의 이온화 볼게요. 자, 수산화 나트륨 하면 물에 이런 염기를 물에 녹이면 나트륨 이온과 OH-로 나뉘고 수산화 칼륨 같은 경우에는 칼륨 이온과 OH-. 수산화 칼슘은 칼슘 이온과 OH-로 나뉘죠. 이렇게 OH-기를 내놓는 이런 애들을 뭐라고 한다? 염기라고 한다. 자,
염기를 물에 녹이면 이온화돼요. 양이온인 어떤 물질, 그걸 B라고 표시할게요. B 플러스와 음이온인 OH-로 나뉜다. 이게 바로 염기의 이온화인데 우리가 무슨 염이라고 하는 이런 염기의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뭐 때문이에요? 공통적으로 들어간 요 수산화 이온 때문이다. OH-를 내놓기 때문이다. 그래서 염기성은 뭐에 의해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그지? 수산화 이온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다. 그런데 어떤 건 수산화 나트륨이고 어떤 건 수산화 칼슘이고 어떤 건 수산화 칼륨인 이온은 염기가 이온화되면서 내놓은 수산화 이온 말고 나머지 양이온들 때문이죠. 나머지 양이온이 다르기 때문에 저마다 독특한 성질을 가진다. 자, 그럼 이런 염기성 용액도 전기 전도도를 갖는지 봅시다. 자, 염기성 수용액을 이온화하면 전해질 안에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뉘죠. 그래서 어떤 양이온과 음이온인 무슨 이온? 그지? OH- 이온으로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때 플러스 마이너스 전극을 연결을 하면 여기에 녹아있던 플러스 이온들은 자, 예를 들어서 뭐로 해볼까요? 위에 있었던 수산화 칼륨으로 해봅시다. Na 플러스 OH 마이너스 수산화 칼륨 용액이라고 합시다. 수산화 나트륨이군요. 수산화 나트륨 용액이다 라고 하면 수산화 나트륨이 이온화돼서 Na 플러스 OH 마이너스 형태를 띠는데 이때 양 이온인 나트륨은 무슨 극 쪽으로? 그지?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음이온인 OH-는 어느 쪽으로? 수산화 이온은 그지?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하면서 전류가 흐르게 된다. 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수용액의 전기 전도성, 염기 것과 산의 것 구별해서 알아두시고요. 자, 금속과의 반응. 자, 산은 금속과 반응을 했는데 염기는 산과 달리 금속과 반응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염기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미끈미끈 거리는 게 있어요. 염기는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어서 우리 손에 닿으면 미끌미끌 거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런 염기는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사용해서 알아볼 수 있는데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가 푸른색으로 바뀌면 그거는 염기용액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메틸 오렌지 같은 경우도 노란색으로 바뀝니다. BTB 용액은 산에서는 노란색으로 바뀌었지만 염기에서는 푸른색으로 바뀌는 특징이 있고요. 페놀프탈레인은 붉은색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페놀프탈레인은 원래 투명한 색인데 산에서는 여전히 무색이지만 염기에서만 붉은색으로 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산과 염기의 세기에 대해서 볼게요. 자, 산이랑 염기의 세기의 구별. 자, 수용액에서 이온화가 잘 돼서 어떤 이온을 많이 내놓는 걸 우리가 산이라고 했죠? 그지? H 플러스 수소 이온을 많이 내놓은 걸 산이라고 하는데 얘를 내어놓는 양이 많으면 산 중에서도 강산이라고 하고 이온화가 잘 안 돼서 수소 이온을 조금 내놓는 애들을 우리가 약산이라고 해요. 약한 산 또는 약산. 얘는 강한 산 또는 강산이라고 합니다. 염기도 마찬가지예요. 수용액 상태에서 이온화가 잘 돼서 얘는 뭘 내놓죠? 그치? OH- 수산화 이온을 내놓죠. 수산화 이온을 많이 내놓으면 강한 염기. 수산화 이온을 적게 내놓으면 약한 염기라고 부릅니다. 당연한 얘기고요. 자, 지시약과 pH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시약이라는 거 우리 앞에서도 봤지만 다시 한번 보면 수용액의 액성, 산성이냐 염기냐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는 물질들을 우리가 지시약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용액이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구별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pH라는 애가 있는데 pH는 수용액에 들어있는 수소의 농도, 수소이온의 농도를 가지고 구별을 하는 값이에요.
그래서 pH가 클수록, 숫자가 클수록 수소이온의 농도는 작아요. 자, 요거 구별하셔야 돼요. pH가 클수록 수소의 이온 농도는 작고, pH가 작을수록, 숫자가 작을수록 수소이온의 농도가 크다라는 거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pH가 7, pH는 1부터 14까지 나뉘는데 딱 중간인 7을 우리가 중성이라고 하고요. pH가 7보다 작은 거, 수소이온 농도가 큰 거죠. 그런 걸 산성이라고 하고, pH 숫자가 큰 애들, 수소이온 농도가 작은 염기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pH 범위에 따른 지시약들의 색깔 구별 컬러로 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복습하세요. 자, 메틸 오렌지 같은 경우 아까 뭐라고 했죠? 산성에서는 붉은색, 염기성에서는 오렌지색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리트머스 종이 아까 뭐라고 했지? 산성에선 붉은색, 염기성에서는 푸른색으로 바뀐다. 페놀프탈레인도 무색이, 산성에선 무색이지만 염기성에서는 붉은색을 나타내고, BTV용의 산성에서 노란색이었죠? 염기성에서 푸른색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